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시작이죠. 형사소송법의 기초. 그러니까 서론 파트에서 형사소송법의 이제 기초, 즉 이제 의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사소송법 이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무슨 법이냐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의의가 있죠.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언어의 학문이다 보니까 개념 정의를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설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자,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 자, 국가의 뭐다?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바로 형사소송법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줄여버리면 형벌권 실현 절차예요. 형벌권 실현 절차를 바로 뭐라고 한다? 형사소송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소송법을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형벌권이 뭐냐? 형벌권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형법이에요, 형법. 형법이라는 건 뭐죠? 범죄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그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입증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범죄가 입증됐으면 그에 맞는 형벌을 부과해야 되겠죠. 그 과정들을 다루는 법을 바로 뭐라고 한다? 형사 절차, 절차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차법. 형법은 뭐예요? 실체법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이제 글자로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벌권 실현 절차를 이제 쭉 들어가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일단 형사 절차는 몇 단계가 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단계인데,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수사 절차죠. 수사 절차. 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공판 절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있다? 형 집행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형사 절차는 이렇게 몇 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 근데 그 3단계로 이제 가는데요. 바로 과정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3단계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자, 수사 절차가 뭐가 되죠? 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작이 된다라는 건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수사를 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 뭐다? 어떤 내용을 보고 이거 범죄야 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죠.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됐죠. 그럼 뭐가 시작된다? 수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수사를 한다는 건,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공소 제기를 위한 뭐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뭐 증거를 확보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그런 활동들을 뭐라고 한다?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 잡고 증거 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해본 결과 얘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보니까 범인이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되겠죠. 근데 수사기관이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우리 그 형사 절차의 구조상. 그래서 탄핵주의 형사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냐? 바로 기소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뭐 하게 돼 있다? 기소를 하죠. 공소 제기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 제기. 그래서 자, 기소를 하게 되면요. 이제 법원에서는 뭘 하느냐? 여기서 수사 단계에서 얻어졌던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 범죄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범죄가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겠죠. 유죄가 확정이 될 겁니다. 자, 유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된다? 물론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죠. 기소의 반대말 뭐예요? 불기소. 자, 기소의 반대말로 뭐가 있다? 이제 불기소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유죄가 확정되는데 유죄의 반대말 뭐예요?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럼 어디로 간다? 이제 형벌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형 집행 절차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과정, 이 흐름을 뭐라고 한다? 바로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런 법이다. 근데 자, 우리가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다? 처음에 수업할 때 형사 절차가 막 크게 어떻게 진행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가면 됩니다. 바로 이게 시작이고 끝인 겁니다. 자,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살을 풍성하게 붙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능력치가 올라갔다. 그럼 형사소송법은 고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살을 못 붙인다. 그럼 뭡니까?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이게 전부라고 하면 저 뭐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면 되는데 약간의 약속된 표현이 있어요. 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있다? 수사의 절차를 하잖아요. 그럼 수사 절차를 받으면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른다?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 진범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의 대상이 됐다. 그럼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 피해자가 검사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기소가 됐죠? 그럼 뭐가 되는 거다? 뭐가 된다?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피고인이 자,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럼 뭘 하게 돼 있다? 자, 수형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피의자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지금 수사 절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뭐다? 피고인 나오면 아, 지금 현재 공판 절차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 수형자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뭐가 된다? 아, 형 집행 절차구나. 재판 다 끝났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약속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법은 언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약속된 것들까지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런 거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하고 이제 같이 보는 게 자, 형벌권 실현 절차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법과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형사법이라고 하잖아요. 형사법.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합쳐서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일정 부분 범죄와 관련된 걸 다루는 거에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법은 다른 법이에요. 일단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형법은 무슨 법이다? 형법은 무슨 법이다?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이다? 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은 유죄, 무죄. 그러니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루는 게 바로 뭐다? 실체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차법은 그 흐름이에요. 흐름, 과정. 흐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격은 다른 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형법은 정적이에요, 상당히. 딱 그 어떤 그 범죄가 되는 그 과정들을 마치 파노라마 사진을 쭉 펼쳐놓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딱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멈춰진 화면이 있겠죠? 그걸 놓고 아, 이거 범죄 맞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뭐예요? 이렇게 흐름이에요, 흐름, 과정들. 그러니까 쭉 해서 어떤 사건이 났는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고 점점 나가다 보니까 실체가 어떤 거다. 이런 게 자꾸 밝혀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형법과의 관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서 또 중요한 말이 있네요. 자, 우리 형사 절차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결국엔 형벌권을 실현하는 건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하는 거다?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그거부터 잠깐 하면 안 되겠군요. 자, 일단 목차가 좀 다르네. 그래서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개념 정의를 따지는데 자, 뭐가 있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자, 그럼 형식적은 뭐고 실질적은 뭐냐? 근데 이걸 왜 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법 과목에서는 이 말들을 계속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다, 형식적으로 본다 이 말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본다라는 거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이 뭐지? 명칭이 뭐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껍데기에,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은 뭘 따지냐면 이름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일단 먼저 써놓고요. 형식적 의미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에요.
형사소송법이라는 뭐다? 명칭, 이름을 가진 법을 바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요. 바로 명칭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이 없어요. 명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바로 형벌권 실현 절차 있죠? 네, 요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권 실현 절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명칭과는 관계없이 형벌권 실현 절차에 관한 내용이 뭐다? 규정되었다. 이것을 바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이에요. 형사소송 법전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은 명칭과 따지지 않고 형벌권 실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죄가 뭐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경찰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법이 뭐예요? 무슨 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가보면 불신검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 불신검문은 수사의 단서로서 형사소송법 범위 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형식적 형사소송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 형사소송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원조직법. 그렇죠? 법원조직법. 그래서 법원의 관할 같은 거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등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구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 법 과목은요 다 똑같아요. 형식적 의미의 형법 뭐예요? 형법이라는 뭐다? 명칭을 가진 법. 실질적 의미 형법. 명칭과는 상관없이 범죄와 형벌이 규정된 법. 뭐죠? 형식적, 실질적 의미 형법. 이런 얘기예요.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 헌법은 뭐예요?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헌법전. 그 다음에 헌법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된 법이에요. 그러면 뭐다? 실질적 의미 헌법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뭐 공직선거법도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작년까지는 뭐 300형소라고 해서 약간 박스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가독성이 좀 좋아야 돼서 풀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는데 양은 좀 두껍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금방 읽어요. 가독성이 되게 좋으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뭐가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형사 절차 법정주의. 자,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있는데 자, 무슨 얘기죠?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있죠.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형사 절차 법정주의는 형사 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뭘로 정하자? 법률로 정하자라는 겁니다. 법률로. 그래서 형사 절차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그러면 법률이라는 건 뭐냐면 자, 법률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회죠, 의회. 입법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바로 이 형사 절차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뭘로만 할 수 있다?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 제한하는 거니까 명령이나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형사절차 법정주의, 그러니까 죄형법정, 형법에서의 죄형법정주의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더 이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자,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자,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자,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있습니다.
형식적과 뭐가 있다? 실질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는요, 형식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따지면 된다? 법률로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법률로만 정하면 돼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법률이기만 하면 되고, 그 법률의 내용이 뭐 정당하냐 이런 건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게 등장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이제 법률로 정하는 걸 넘어서서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그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 근데 정당하다라는 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내용이 뭐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될 것, 헌법적 가치에 일치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식적, 실질적 이렇게 이제 구별합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만들어졌을 때는 여기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등장했냐? 히틀러가 등장하죠. 나치가 등장했는데 그 나치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바로 이제 실질적.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법률 안에 그 내용이 뭐다? 정당해야 된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정당할 것.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형사소송은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형식적으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얘기할까요? 두 가지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까지를 알아두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을 보면은 자, 1페이지에 가보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서설 해가지고 의 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래서 수사 절차, 공판 절차, 형 집행 절차를 그냥 쉽게 뭐다? 형사 절차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형법과의 관계에서 형법은 무슨 법? 실체법.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무슨 법? 절차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형식적, 실질적 이 말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형사절차 법정주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판례도 나와 있는데 판례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지금 현재는 뭘 얘기하는 거다? 실질적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해석 방법이 있는데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일단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최근에는 시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이런 말장난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제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어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형사소송법에 이제 법원과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는 좀 나중에 하고 법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형사소송법의 법원. 이 법원은 서울중앙 뭐 중앙지방법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원, 법의 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연원.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뜻을 좀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과 그다음에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그래서 법원성을 갖는다, 법원성을 못 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럼 법원성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안 지키면 위법입니다. 안 지키면 위법이 돼요. 위법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효력이 부정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 다음 법원성이 없다라는 말은요. 자, 물론 지켜야 돼. 근데 안 지켜도 그 해당 규정을 위반한 건 뭐가 위반을 했지만 위법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안 지켜도 위법이다, 위법은 아니다, 위법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무엇이다? 바로 법원성이 없다.
이런 뜻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법의 연원, 예, 추상적이라서 뭐 알겠어.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실천적인 뜻을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법원성이 그럼 어떤 게 있는 거지, 어떤 게 없는 거지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때 우리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하나만 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법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고려를 하는데 어떤 거다? 꼭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위법한 그런 법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다? 안 지켜도 위법은 아닌 법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법원을 따지기 위해서 자,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어떻게 따지는 거냐? 일단 피라미드를 하나 그려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법의 체계가 있죠. 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꼭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맨날 얘기가 나오죠. 몇 달 동안 본 게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자,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이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법률이 있죠. 헌법과 그다음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물론 뭐 명령, 규칙, 조례 있는데 그러니까 서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명령, 규칙, 조례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명령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한민국 법체계는 어떻게 돼 있다?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이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따져보면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헌법 규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헌법 안 지키면요. 탄핵도 당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헌법은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 없다? 법원성이 있죠. 법원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은 이제 문제가 많이 안 나오고는 있는데 자 예전까지만 해도 뭡니까? 자 헌법의 규정 중 그러니까 뭐냐면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거 안 된 거 이런 거 따졌었어요. 그래서 자 헌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법률 있는데 법률은 그럼 모든 법률이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바로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에요. 실질적.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은 그럼 법원성이 있겠느냐? 예, 당연히 법원성이 있습니다. 법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법원성이 있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당연히 법원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명령입니다. 자, 명령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할 것인가? 그런데 자, 우리가 형사 절차만 놓고 따져보면은 하지만 소송이라는 건요, 민사 절차도 있고 행정 절차도 있고 헌법 절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데 특히 이제 민사 절차나 행정 절차에 가보면요, 명령도 법원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은 어떻게 되면 지금 자 살짝 앞에서 봤잖아요. 형사 절차 법정주의. 형사 절차는 뭘로만 정하라고 했어요? 법률로만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법률 이상으로 정하면 되는 거죠. 법률 밑으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은 법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수사기관이 명령을 위반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형사 그 절차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성은 없어요. 자, 그런데 법원성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제 되는데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유일한 예외인데 우리 헌법 108조에 가보면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헌법 108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뭐가 있다? 대법원 규칙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은 어디에 규정된 거예요? 헌법에 규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법원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은 원래 명령이에요.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요거만큼은 뭐다?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인정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안 돼요. 근데 요것만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반을 한번 짜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인 명령은 법원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가 있느냐? 대통령령 있어요. 대통령령.
대통령령 법원성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앞으로 봐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수사 준칙이 있겠죠. 자, 수사 준칙은 법원성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아, 근데 그래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내부적으로는 중요해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무슨 징계 사안이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무부령이 있죠. 검찰 사건 사무규칙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전형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근데 대법원 규칙은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받죠. 근데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에서만 있느냐? 대법원 규칙에서 대법원에서 규칙 말고 자기들이 쓰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대법원 예규가 있어요. 예규. 자기들끼리 매뉴얼. 재판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자기들끼리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뭐다?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법원성과 관련한 체계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악하시고 일단 틀을 잡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뭐다? 바로 헌법입니다. 그래서 자, 뭘 봐야 된다? 헌법에 규정된 거. 형사 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에 규정된 것, 규정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규정되지 않은 것. 자, 이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가 좀 잘 안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자, 이제 헌법에 규정된 거 잘 보시는데 주로 이제 몇 조냐면 헌법 12조, 헌법 13조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제 헌법에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뭐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는 뭐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형사소송법 3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위법 수립 증거 배제 법칙. 자, 위법 수립 증거 배제 법칙은 중요하죠.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럴싸하죠. 그리고 이게 헌법 12조의 적법 절차 원칙에서 왔다고는 해요. 하지만 헌법에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이름의 조문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돼요. 물론 더 있어요. 뭐 전문 법칙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그런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된다.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우리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한 3개년 거, 한 서너 문제만 풀면은 시험장에서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니까 쫄 거 없습니다. 쫄 거 없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법과 관련된 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과 관련해서 이제 응용 버전이 몇 개가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응용할 게 첫 번째 1번이면 일단 법률은 법원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률과 관련해서 같이 나오는 게 바로 자, 뭐가 있다? 판례가 있죠. 판례. 그래서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입니까? 불문법주의 국가입니까? 자, 성문법주의 국가죠. 성문법주의 국가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해요. 부정하다 보니까 이거 법원성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가 있죠. 뭐가 있냐면 대법원이 있어요. 대법원 판례자죠. 그래서 있고 대법원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헌법 재판소 뭐가 있습니까? 판례가 있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이원화돼 있으니까 자, 요걸 나누는 건데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법원성이 있겠느냐? 물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켜야 되지만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 사건에 한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법원성이 없죠. 근데 사실상 강제력은 생깁니다. 자, 근데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서 모든 판례는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례 중, 자, 뭐다? 위헌 결정과
자, 위헌결정과 뭐가 있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요. 자,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그래서 자, 헌법 불합치는 위헌하고 똑같은 거죠. 위헌하고 똑같은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헌 결정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효력을 상실해요. 즉, 판례에 의해서 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 부분은 법원성을 인정받아야 되겠다, 못 받아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조약이 있죠. 조약. 그래서 자, 조약을 따지는데 조약은 국가와 국가끼리 하는 조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약도요, 나눠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서 보느냐? 우리가 조약을 국가와 국가끼리 체결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조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가지고 대한민국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제약을 좀 하기 위해서 국회가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약이 뭐다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조약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있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자, 국회의 뭐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 뭐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은 장관들이 가서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명령의 효력이에요. 자, 명령의 효력입니다. 명령의 명령. 그러면 명령이니까 이거 법원성 인정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받죠. 그래서 명령의 효력이 갖는 이제 그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의 대표적인 것은 비자 면제협정 이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은요. 자, 이 부분은 국회의 동의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법률의 효력을 받습니다. 자, 뭐가 된다?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자, 법률의 효력이 된다는 얘기는 이게 형사 절차와 관련되면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 뭐가 있냐면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소파 있죠, 소파. 한미행정협정. 아니면 범죄인도 조약.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다? 형사 절차의 법원성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형사 절차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관련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가보시면요. 3페이지. 법원 해가지고 있죠? 자, 법원 쭉 나와 있는데 법규적 효력이 있다. 말 어렵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된다? 헌법, 법률, 명령 이런 것들 있죠. 헌법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 그래서 밑에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 규정 해가지고 있죠. 규정됐냐 안 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 안 된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세요. 그래서 규정된 것도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문제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법률 있죠.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 그래서 당연히 법원성이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법원 규칙 있죠. 대법원 규칙도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헌법에 이미 있어요. 108조에 따라서. 자, 그런 것들. 그래서 대법원 규칙에 이제 법원성 인정만 대법원 규칙 있죠. 자, 근데 밑에 그러나 법원 내부의 사무 처리 지침을 위해 마련된 대법원 뭐가 있습니까? 예규 있죠. 재판 예규예요. 재판 예규. 법원성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하고 법무부령 있죠. 이런 거 법원성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정 안 돼요. 그래서 판례도 거기 나와 있는데 과거에 이제 뭡니까? 법무부령이 있는데 예전에 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영장 집행을 지휘하는데 사법경찰관의 직무규칙에 가보면 집행지휘서를 쓰라고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 안 쓰고 지휘했습니다. 그래도 지휘했잖아요. 법에서는 지휘하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진 거였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제 판례를 가보시면 판례는 뭡니까?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 법원성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반면 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즉 법원성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죠. 사실상 구속력은 있어요. 그다음에 조약 있죠. 국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법률 효력이니까 법원성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자 뭐다? 소파, 범죄 인도 협약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된 조약은 뭐다? 명령의 효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성을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필기 쭉 하고 그다음에 책을 가볍게 읽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 또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 뭐가 있다? 이제 적용범위라는 파트가 있죠. 적용범위는 형법하고 좀 연결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부터는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일단 뭐 진도를 좀 많이 나가는 것보다도 이제 OT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한번 쭉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후반부에 이 법원으로 했던 부분들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잘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사소송법의 법원을 마무리 짓고요.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